회장 자리는 결국 권력의 무덤입니다. 도상무한테 뭘 준 거지? 못 들어갑니다. 홍보도 없이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규철 회장의 전격사임 이후 마침내 YL그룹 회장실에 앉게 된 황기찬. 그는 말끔한 맞춤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고요한 새벽에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 펜을 들고 새로 바뀐 명패가 놓인 회장 책상 앞에서 각종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세무와 회계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썩은 통화줄부터 던져줘야 하나? 좋았습니다, 회장님. 그의 손놀림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잔잔한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는 야수처럼 그의 눈빛은 절제된 듯하면서도 내부에서 들끓는 야망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죠. 그에게 있어 이 자리는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계획과 희생 그리고 복수를 완성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언론 발표회가 열리자 황기찬은 단상 위로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담담한 어조로 선언했어요. YL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혁신과 책임의 이름으로 제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론 겸손을 담은 듯했지만 그 안에는 기존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선언이자 경고였어요. 회의실 한켠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위 임원들의 얼굴은 일제히 굳어졌고 어떤 이는 불안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나 언론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냈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했어요. 젊은 경영자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이 기사 제목을 장식했죠.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고 취재진이 물러난 뒤 황기찬은 조용히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반사된 유리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의 뒤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진실의 불씨가 남아있었고 그 불씨는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정리하던 서류 중 일부는 누군가의 USB에 복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기찬이 절대 세상에 드러나길 원치 않았던 치명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그 파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실행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관련 계열사의 회계 자료를 입수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위장된 이중계좌, 급조된 법인, 문서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무실. 하나하나 실마리를 모으며 그는 마침내 H&K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황기찬이 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돼요. 문서를 정리하던 중 민주는 손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내요. 그 안에는 황기찬과 H&K 간의 거래 내역, 이메일 내역, 사문서 위조 파일이 정리돼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USB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해요. 이제 이걸 제인 씨에게 전할 차례군요. 누군가는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묻어둔 채 살 수는 없다는 듯 그는 USB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숨겨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안 자영은 침대에 앉아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준비한 병원식은 입에도 대지 않은 채 호텔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 위엔 고기 냄새와 와인의 풍미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죠. 그녀는 실크 잠옷을 걸친 채 창밖을 바라보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고요한 분위기를 가른 것은 병실 복도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정윤이.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문턱을 넘자마자 날카로운 비명을 터뜨렸어요. 불쌍한 내 딸 살려내. 김도희를 왜 죽였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누워있는 거야? 그 외침은 마치 칼날처럼 병실 공기를 찢고 들어왔고 자영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부딪힌 잔이 산산이 부서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병원 타일 위에 번져갔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의 피처럼 선명했어요. 자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침착한 척 고개를 들었지만 얼굴엔 평정이 아닌 당혹이 번지고 있었어요. 정윤이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몸을 떨며 속삭였어요. 내 딸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와인에 스테이크까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자영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정윤희 씨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전 그냥 치료 중이고.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허공을 갈랐고 정윤희의 손이 자영의 식탁을 엎으며 컵과 접시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자영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고 그녀의 눈엔 공포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원 간호사 한 명이 허겁지겁 들어와 정윤이를 말렸고 또 다른 간호사는 자영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윤이는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울부짖듯 외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천벌받을 거야. 내 딸을 생각해. 적어도 반성은 해야지. 자영은 병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고 식탁 위에 남은 음식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물은 와인과 함께 섞여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진짜 슬픔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위선이 붕괴되는 소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 역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리는 노숙자의 집 거실에 조용히 들어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일부러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제가 좋아하시는 감 모셔왔어요. 노숙자는 눈썹을 찌푸렸고 그녀를 잠시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와서 왜? 세리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 진심이에요. 기찬 씨를 사랑하니까요. 우린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저한테 와 있잖아요.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에 노숙자의 눈동자가 번쩍였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정당하다는 거야. 제인이랑 결혼한 남자랑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면서도 사랑이라고. 그때 집에 들어선 강재인이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한마디로 세리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불륜은 불륜일 뿐이에요. 감정으로 포장된 죄는 더 비겁해요. 아무리 포장해도 당신이 한 일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세리는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고쳐잡았어요. 그녀는 짜증 섞인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죠. 제인 씨, 당신이 뭘 알아요? 결혼했다고 사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당신 곁에 있어도 늘 쓸쓸해했어요. 그럼 떠나게 했어야죠. 뺏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날선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도유경까지 등장해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싸늘해졌고 세리를 향하던 신뢰의 실금이 하나둘씩 갈라지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눈치를 챘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죠. 이 집 이젠 더 이상 예전 같진 않겠구나. 도유는 YL 복지 담당으로 복귀하면서도 단순한 복지 업무 이상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공식적으론 임직원의 건강관리 책임자였지만 비공식적으론 내부 정화의 핵심 인물로 제인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실 한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어요. 두 사람은 책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문서들과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가며 검토하고 있었죠. 도유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하나하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고 제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H&K 자금 흐름표 그리고 이건 음성 파일 정리본. 도유는 조심스럽게 두 장의 서류와 USB를 꺼내어 제인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그 안에 황기찬이 H&K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 위장 계좌 목록, 통화 기록, 그리고 비서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제인은 그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그대로 쳐다보다가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이걸 공개하면 기차는 끝장이에요. 세리도 마찬가지고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도희 씨를 위한 정의예요. 우린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는 거예요. 제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그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복수와 정의 회복과 분노 사이의 감정을 모두 함축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희가 그날 어떤 표정으로 떠났는지 이제 알겠어요. 도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끝을 내요. 도희 씨가 웃을 수 있게. 제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번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회장단 긴급회의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클릭했어요. 이제 그들은 증거를 제출하고 회사를 뒤흔들 진실의 회의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도민주는 늦은 밤 회의실 복도를 지나가던 중 이상한 인기척의 발걸음을 멈춰요. 불 꺼진 회의실 안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 그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가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거칠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감정의 균열이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를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내가 죽이라며.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기찬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세리는 비명을 지르듯 맞받아쳤어요. 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 모든 걸 망쳐놨어.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희의 죽음, 위장된 교통사고,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 그 단서가 바로 이 회의실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는 곧장 자리를 떠나 조용히 개인 녹음기에서 음성 파일을 옮기고 증거를 제인의 책상 위에 놓아요. 파일 이름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그날 밤 그들이 말하지 못한 진실. 다음 날 회장단 긴급회의가 열리는 본사 대형 회의실. 수많은 이사들과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인은 단상 앞에 섰고 노트북을 연결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재생될 이 파일은 YL의 도덕성과 진실을 가늠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플레이 버튼이 눌러지고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기찬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죽이라며.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회의실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화면에는 시간, 날짜, 장소가 정확히 기록된 메타데이터와 함께 녹음된 음성 파일의 파장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었어요. 그 파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진실을 들춰내는 칼날이자 두 사람의 몰락을 예고하는 첫 방아쇠였어요. 카메라는 어두운 회의실 한편 조용히 앉아있는 강규철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금 전 재생된 녹음 파일의 여운 속에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에요. 회의실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스크린에 멈춰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기찬과 세리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을 기업의 정점에서 살아남아온 인물이었고 무엇이 진짜 위기이고 무엇이 연극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는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후계자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지켜주려 했던 모든 선택이 결국엔 더 큰 비극을 부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등받이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YL의 마지막 회장은 정의였어야 했다. 그 말은 회의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늦은 반성이었어요. 그 한마디 속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나서야 보이는 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왕의 집 15의 진실은 살아있고 여왕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심판은 시작될 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